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먼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 멈추고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와 요새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정답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투자 일기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에서 관심 가는 기사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데 나라꼴이 이렇다 보니까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환율이 1480원을 뚫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15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상태면 1500원이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환율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씩 꾸준히 올랐는데 여태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주식을 모아왔습니다. 10년으로 보면 상승폭이 더 큰데 다시 말해서 환율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정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율은 주가 이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고 이러다가 내려갈지 이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을 계속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지껏 해온 것처럼 그냥 주식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어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모아갈 거고 이러다가 환율이 내려가면 그래도 그냥 모아갈 겁니다. 환율도 물타기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희박한 확률이지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이라는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무슨 상황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상황 같은 걸 보면서 진짜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을 상상했었고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좋지 않게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꼭 미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는 목적이 나와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투자를 몰랐던 과거와 지금의 차이만 해도 엄청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그냥 무지한 일반인 입장에서 주가 예측도 못하는데 어떻게 환율까지 신경을 쓰겠냐 라는 생각이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방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는 제 실력으로는 동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지금 현재 원화로 표시되는 수익에서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를 뺀 수익이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별다른 소식도 없었고 매일 시황을 전해주시는 기자님도 휴가 중이라서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한 주간의 마켓맵을 보면 평화로워 보입니다. 반도체가 조금 반등해서 좋았는데 테슬라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은 게 아쉬운 요즘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이번 주에 스크랩한 기사는 거의 없고요. 그냥 관심 가는 기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버트 영상이 나와서 요거를 봤는데 진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백덤블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보다 훨씬 낫네 라는 생각을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운동 능력을 강조한 영상을 많이 봐서 실제 AI 지능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옵티머스의 라이벌로 보이기는 하는데
옵티머스가 백덤블링을 못하는 것처럼 얘는 옵티머스가 하는 일을 못하니까 굳이 이런 묘기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테슬라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계좌는 지난주 수익률이 71%에서 63%로 하락했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넘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저의 미국 계좌 수익률은 지난주 수익률 95%에서 99%가 됐습니다. 보이는 모습보다 더 오르기도 했었는데 금요일에 보유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마지막 매수를 했습니다. 연말에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이번 달은 SCHD만 매수했고 짜투리 돈으로 이것저것 한 주씩 매수를 했는데 돈이 조금이라도 되면은 한 주라도 더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려있는 속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보다 많이 회복했고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돈이 아니라면 이렇게 천천히 평균 단가를 내려가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삼슬라와 쓰리온큐가 들어있는 삼성증권 계좌는 지난주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증권은 달러와 원화 수익률을 따로 볼 수 있어서 좋은데 환율이 치솟을수록 달러와 원화의 수익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리온큐 같은 경우는 4,000%를 넘기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해가 바뀌면 매도할지 원인까지 지켜볼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면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건 이렇게 싸게 샀다는 이유가 크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다음으로 테슬라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하는 고민에 대한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테슬라므로서 계속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아버지 돈으로 투자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조만간 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테슬라 본주를 더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 적금처럼 하는 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변동이 있는데 수익률이 지난주에 41%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이렇게 유튜브 수익이 입금이 돼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한 주와 타이거 미국 S&P 500 5주를 매수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180달러였는데 여기저기서 떼가고 하면서 164달러로 줄었어요. 유튜브는 노후 준비다 라고 생각하면서 길게 보면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모두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예정이고 이렇게 매수를 하면 이 높은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아쉽게 느껴지지만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아니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ETF를 모으기만 해도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60만원이 3000%가 넘게 뛰어서 2천만원이 넘은 쓰리온큐의 모습보다 10억의 5%가 훨씬 위대하거든요. 3000%가 넘는 수익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익률이 많이 났지만 제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산을 키워가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